네, 안녕하세요. 이승화입니다. 어른의 독기력 비문학 칼럼 읽기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꼭 칼럼을 읽고 학습지 작성, 실습을 하신 이후에 이 강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칼럼은 워라벨에서 바브벨 시대로, 정대승 교수님 칼럼이고요. 이 칼럼은 12발자국이란 책의 한 챕터를 장식하고 있기도 해요. 이번 칼럼을 읽고 핵심 키워드, 그리고 내용 정리, 핵심 메시지 이후에 내용을 구조하고 구조와 또한 전략을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감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볼게요. 저널리스트 데이빗 섹스가 말한 아날로그의 반격 현상이 도시 곳곳에서 관철된다. 그러면서 LP 레코드, 작은 동네 서점, 그리고 나무로 만드는 것들 등등 우리 아날로그 반격 현상에 대한 예시를 쭉 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빗 섹스라는 인물이 아날로그 반격 현상을 얘기하고 그 사례들이 이렇게 있다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단에서 아날로그 반격을 복고의 귀환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이 현상을 누군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복고의 귀환으로 설명하고 유행은 돌고 돈다 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땐 참 좋았었지 라는 마인드로 누군가가 복고의 귀환으로 아날로그의 반격을 설명하는구나 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뒤에를 강조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하지만 데이빗 섹스는 아날로그 반격 현상을 복고의 귀환이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반동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는 아날로그 반격 현상이라고 얘기했던 그 원인을 이제 복고의 귀환에서 찾았다면 데이빗 섹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결핍은 욕망을 낳고 디지털 문명의 반동으로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지털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핍을 주고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욕망과 동경이 생기고 이 진짜 세계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아날로그를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과 삶의 균형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데이빗 섹스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데이빗 섹스는 디지털 문명의 반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한 번 더 뒤집습니다. 그의 주장, 여기서 그가 누구냐? 데이빗 섹스죠. 데이빗 섹스의 주장은 아날로그 시대를 향수처럼 추억하는 중년 세대에게는 통한 대답이다. 나머지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짝 비꼬듯이 뭐가 더 아날로그적인데 어떤 행위가 아날로그적인데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특히나 태어나서 처음 읽은 책이 전자책이고 2부 교과서로 세상을 배운 세대들 이 중년 세대랑은 다른 세대인 거죠.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중년 세대랑은 다른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아날로그 결핍으로 인한 욕망 자체가 결핍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설이 이 세대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 섹스가 디지털 문명의 반동으로 아날로그의 반격 현상을 설명했지만 그것을 또 한번 반박을 하는 거죠. 반박의 주체는 작가입니다. 정재승 작가님. 그러면서 아날로그 반격의 기원을 대면 접촉을 늘리고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라고 한 점 더 주목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이렇게 추석 조사했더니 결국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였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 또 사회성 증진이 아날로그 반격 현상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날로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대면 접촉과 사회적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성 증진이라는 또 다른 원인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날로그의 반격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해요. 우선 디지털 문명이 대면 접촉을 줄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 우리의 사회성은 SNS 이런 걸로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줄었다는 근거를 못 찾고 있고, 그리고 또 나름 로봇은 그 자체로는 아날로그지만 이 실물이 있는 기계란 뜻이에요. 그 안에 디지털이 장착되면서 사회성 또한 확장된다. 또 확장되는 면도 또 다른 면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연구팀 연구 근거로 한 사회성 증진에 대한 내용을 또 한 번 반박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내가 누구냐? 이 작가님이죠. 작가님이 가장 신뢰하는 아날로그 반격 가설은 뇌와 몸의 균형을 위한 갈구다. 그래서 디지털은 뇌만 자극하지만 아날로그는 몸도 자극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워라벨만큼이나 몸과 뇌의 균형, 즉 바브벨을 중시해야 한다. 그래서 몸의 자극과 반응에 대한 균형, 그리고 반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이런 가설을 제시하고 정재승 작가님은 이제 신뢰를 합니다. 무엇을? 뇌와 몸의 균형.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바브벨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약간 복잡한 구조 같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마지막에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 3가지를 뽑는다면, 우선 바브벨, 아날로그 반격, 균형,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바브벨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바브벨은 글의 제목부터 해서 반복돼서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글의 메인 키워드 자체가 아날로그 반격 현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외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갈등 섞인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결국 아날로그 반격 현상, 그 바브벨, 그것도 뭐 조화와 균형 정도 추가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2개는 꼭 이를 통해서 이 글쓴이 작가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게 그 현상, 지금 문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이유, 나름의 가설, 원인에 대한 가설로 복구의 귀환, 디지털 문명의 반동, 사회성 증진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필자 작가가 가장 신뢰하는 가설은 바브벨, 뇌와 몸의 균형의 자극할기다. 그래서 이 4가지 가설들을 설명하면서 어느 걸 이 저자가 강조하는지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면 현상, 가설, 작가의 강조. 네,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글은 아날로그 반격 현상을 설명하는 글이니까 이 아날로그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아날로그 반격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이 있고 그 중에 바브벨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 이 소재에 좀 포인트를 준 거죠. 좀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디지털 문명 사회에서는 뇌와 몸의 자극, 균형, 이것이 꼭 필요해야 한다. 결국 이 아날로그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다음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뇌와 몸의 균형이 필요하다. 비슷한 것 같지만 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보면 다 바브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 반격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요 1층은 야 계속 아날로그 반격 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과, 지하 2층 보면 이거는 소재일 뿐, 결국 아날로그 반격 현상이 오지 않았어도 이 작가는 바브벨을 중요시했을 거야. 결국 행복을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하는 부분. 그래서 묘하게 차이가 있죠. 그 중간 지점이 요 지하 이제 1층 정도인데, 더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더 깊이 보는 것 차이 있습니다. 뭐 세 개 다 틀린 건 아닌데, 바브벨만 들어가면 틀린 건 아닌데, 근본적인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거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용도, 이거는 이 사회에 대한 필요성, 여기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 이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화에서 보면 여기서는 글의 구조가 좀 복잡하고 나름 의도가 가득한데,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아날로그 반격 현상이 보인다. 그의 원인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복구의 귀환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디지털 반동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사회성 증진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뇌의 몸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얘기했다가 또 아니라 그랬다가, 그럴듯한 얘기했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그럴듯한 거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은 일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설명했다, 반박했다, 강조하면서 결국은 마무리는 바브벨. 이 바브벨은 또 반박이 없으니까 결국은 작가의 원픽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A, 좋은 점도 있는데 좀 아쉬워. B, 좋은 점도 있는데 아쉬워. C, 좋은 점도 있는데 아쉬워. D,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끝. 그러면 D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죠. 이거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또 우리는 독자로서 입장을 정할 수 있어요. 작가님은 뇌와 몸의 균형을 가장 와닿게 했지만, 여러분은 어느 것이 가장 와닿는지. 그래서 나는 복구의 기한 같은데, 아니 나는 그래도 디지털 시대에 더 이게 돋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사람들 만나는 이 사회성 때문에 아날로그 만남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 진짜 작가님 말에 공감 많이 해. 결국 몸도 자극을 같이 받아야 돼. 요즘 너무 머리만 쓰는 것 같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독자 입장에서 선택해서 근거를 대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박에 또 반박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현상 자체에 딱히 공감 못하겠어 라고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반박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 크게 중요한 거야, 데이비드 섹스. 아니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도 결국 아날로그 뱃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아예 모르진 않아. 타고난 게 있을 거야. 아니 뭐 로봇도 예로 들고 이것저것 SS도 예로 드는데, 그 사람 진짜 사람끼리 만나는 거랑 다르지. 우리 지금은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보면은 몸을 쓰면서 또 뇌까지 속이는 VR 기술 이런 것도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꼼꼼하게 한 번씩 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보면, 와 진짜 이런 다양한 각도, 다양한 설명들이 와닿았다, 신선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것 또한 이런 디지털 시대 흐름 속에서 난 또 소외 가는구나, 좀 씁쓸해하신 분도 있었고, 이런 아날로그의 반격이 굉장히 반갑다, 나는 아날로그 세상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좋은 유행이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디지털 아날로그 나눌 필요가 있나, 요즘 애매한 것도 많은데 하면서 의도로 의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칼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